내 손을 잡아요. 포피의 귀를 기울여요. 마음을 열고 포피와 친구 되면 당신의 눈이 되어 세상을 보여드려요. 천재 물리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사진 중에 혀를 내밀고 아주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찍힌 사진이 있습니다. 차가운 과학자일 것만 같은 아인슈타인은 평소에는 장난기가 참 많았다고 하는데요. 그는 노벨상 수상 소감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를 키운 것은 바로 유머였고 내 최고의 능력은 조크다. 어쩌면 그의 천재적인 생각들은 그가 즐기는 유머에서 나온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가 따뜻한 오후가 시작됐습니다. 지금은 좀 비가 오고 있긴 하지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집중이 되지 않고 몸도 나늘하고 생각도 복잡하신 분들 많으시죠? 주변 사람들과 그저 시시한 농담이라도 하고 어이없는 웃음이라도 한번 시원하게 웃어보세요. 그렇게 웃다 보면 아인슈타인처럼 번뜩이는 생각을 떠올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오후의 나른함을 날려볼까요? 4월 29일 화요일 내 손을 잡아요.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손을 잡아요. 진행의 권순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옥희입니다. 네, 날씨가 좀 흐려요. 네, 자, 오셨나요? 어떻게 잘 네, 서울에서? 비가 좀 왔었는데 네. 지금은 안 온다고요? 네, 제가 방송 들어올 때쯤에는 우산을 안 쓰고 들어왔어요. 그래요. 네. 저는 우산을 쓰고 비가 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실. 왜요? 항상 이 프로그램에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네. 비 올 때 네. 걸어가는 거 너무 불편하다. 그쵸. 네. 저도 짐이 한가득 막 그러니까 말이에요. 손에 뭐 들고 들어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또 지팡이 응. 흰 지팡이를 짚어야 되고 또 우산을 들어야 되고 네. 손이 없잖아. 그때는 손이 한 3개였으면 좋겠어요. 가제트처럼. 나와라 가제트 8. 가제트 봤어요? 가제트? 네, 그거는 좀 제 세대의 만화가 아니기 때문에. 또 모르는 척하네. 네, 저는 잘 모릅니다. 역사적 유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요. 오키 씨는 평소에 농담하는 거 좀 즐기세요? 어떠세요? 네, 저는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뭐 말했을 때 사람들이 웃으면 거기서 느껴지는 막 희열이 있거든요. 근데 막 생각보다 제가 좀 이렇게 웃긴 스타일이 아니라 웃긴 사람을 좀 부러워하죠. 그렇군요. 네. 저 우리 주위에 말이죠. 네. 말장난 치는 분들 한 두 분 정도 있잖아요. 누구요? 왜 우리 KBIC 저기 이창현 씨하고 뭐 유창동 씨 말장난 좋아하잖아요. 네, 그런 뭔가 좀 이렇게 사람을 허탈하게 만드는, 힘 빠지게 만드는 그런 농담이라서 별로 배우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농담이라고 해서 그게 네. 너무 뭐 말도 안 되거나 아니면 잦거나 이러면 또 사람을 짜증나게 할 수 있거든요. 실명을 대서 죄송합니다. 오키 씨가 좀 눈치를 챘어야 되는데 이거 삐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어쨌든 농담도 정도껏 요소에서 하면 좀 괜찮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도 들어보는데요. 네. 근데 제가 볼 땐 오키 씨가 농담하는 건 못 봤습니다. 진지한 성격인가? 그래요. 네. 자, 오늘 코너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은요. 첫 번째 우리들의 길라잡이 시간이 있어요. 네. 그래서 2015 서울 세계 시각장애인 경기대회 특집으로 수요일에 전해드리고 있고요. 네. 다음 그리고 우리들의 우리들의 길라잡이 길라잡이는 2개가 있는데 지역의 복지관 연합회 행사하고 프로그램 소식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정보톡톡에서는 문화 정보를 알려드릴 거예요. 네, 그러면 먼저 우리들의 길라잡이 첫 번째 갈까요? 네. 2015 서울 시각장애인 경기대회 소식입니다. 네. 서울 세계 시각장애인 경기대회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대회에 관한 다양한 정보 준비했습니다. 서울 세계 시각장애인 경기대회 조직위원회 김대근 문화홍보부장과 연결돼 있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아, 분주하고 바쁘시죠? 네, 그렇습니다. 아주 바쁩니다. 그래요. 자, 2015 서울 세계 시각장애인 경기대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개막식 소식이 나왔네요. 네네. 개화식 행사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리고 어디서 진행됐는지 알려주시죠? 네, 우리 서울 세계 시각장애인 경기대회가 이제 진짜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네. 예, 뭐 개회식은 그 대회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아주 중요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각별히 신경을 쓰면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 대회 개회식은 오는 5월 10일 오후 2시 30분부터 약 2시간여 동안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에 있는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네. 열리게 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 개회식에 대한 자세한 소식은 제가 다음 시간에 음.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잠실 실내체육관 여러분들이 그 좀 헷갈릴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저기 이 종합운동장 쪽일까요? 아니면 올림픽공원일까요? 제가 네, 알기로는 종합운동장 쪽에서 네. 내리시면 되고 7번 그렇죠. 출구로 나오시면 네. 됩니다. 그래요. 야구장하고 요 메인 우리 올림픽 했던 올림픽 스타디움하고 잠실 실내체육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실 종합운동장에 내리셔서 7번 출구로 나오시면 오실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네, 알려드리고. 야구장 지나서 그렇습니다. 종합운동장 지나서 실내체육관. 그렇습니다. 네. 좀 넓어요. 그러니까 쭉쭉 지나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개회식을 시각장애인들이 관람할 수 있다고 하던데 네. 미리 신청을 해야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신청 방법 좀 알려주십시오. 네. 저희가 시각장애인 여러분의 관람 편의를 돕기 위해서요, 미리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편의상 서울, 경기, 인천 거주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고 있고요. 네. 타 지역은 거리가 다소 멀죠. 그래서 이동에 불편함이 있어서 저희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를 비롯해서 각 지부 지회에 협조를 요청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쪽에 사시는 분들은 이쪽에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공휴일을 제외한 5월 4일까지 저희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접수하실 곳은요, 우리 조직위원회 문화홍보팀 전화가 있습니다. 네. 02-3215에 5446번이나 그리고 팩스 02-3215에 5492번 또는 넓은 마을에서 접수가 받고 있는데요. 네. 넓은 마을 IBSA 2015 우리 아이디로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우리 조직위원회 전화사서함이 있습니다. 2015 전화사서함 메시지 안에서도 저희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행사 당일에는 현장 접수를 저희가 받지 않고요. 등록만 확인 후 입장권을 드릴 계획이어서 이 기간에 반드시 접수를 꼭 맞춰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이 시각장애인의 축제잖아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이게 100년에 한 번 열릴지 말지 모르는 예, 정말 아시아에선 최초로 또 열리는 세계 대회인 만큼 또 시각장애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편한 방법으로 접수하시면 되겠어요.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를 해주셨으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전화번호를 좀 다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전화번호는 02-3215에 5446번 5446번입니다. 네, 02321호에 54446번으로 전화 접수하셔서 꼭 이 경기장에서 이 축제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 입장권은 당일에 주지 않는다는 거죠. 당일 입장이 불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유의하셔서 5월 4일까지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자, 국제 행사인 만큼 유의할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사전에 신청을 하셔야 된다는 것도 유의점 중에 하나일 것 같고요. 네네. 또 유의할 점이 있을까요? 예, 국제 행사에는 여러 가지 유의할 점이 굉장히 많이 따르는데요. 네. 일단 많은 사람이 운집하고 모이기 때문에 참 이게 혼잡함이 예상이 되고요. 네. 그리고 국내, 국제 내 외빈이 많이 오십니다. 음. 이로 인해서 의정 관계 등이 굉장히 복잡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날 행사에는 국제 신호를 제작해서 방송으로 송출되는 관계로요. 1시간 전에는 행사장에 반드시 입시를 완료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따라서 우리 시각장애인 여러분들께서도요. 저희가 11시부터 현장 등록을 받고 입장권을 배부하고 자리 배치까지 하다 보면 많은 시간이 그럼요. 소요됩니다. 네, 맞습니다. 가급적 빨리 오셔서 등록을 마치는 것이 좋은 자리에서 편안하게 관람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네. 또 무엇보다 1시 30분 이후에는 저희가 행사장 입장이 거의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 네. 꼭 유의하셨으면 합니다. 네, 또 방송도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국제 신호 제작에 있어서 또 뭔가 좀 그 차질이 있으면 안 되니까요. 또 그런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각장애인들의 관람을 돕는 현장 해설 방송도 있다고요? 네네. 네. 저희가 현장 해설 방송을 이날 그 개회식과 그리고 폐회식 행사에서 실시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요. 네. 이날 오시면 저희가 FM 수신 라디오를 드리게 됩니다. 네. 이 라디오를 통해서 네. 이어폰을 끼우시고 전문 해설사의 목소리로 생생하게 현장 해설 방송을 들으실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라디오에는 우리 대회 엠블럼과 대회명이 인쇄되어 있기 때문에 기념품으로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라디오는 그냥 드리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그 라디오로 주파수는 뭐 이미 맞춰져 있겠죠? 네, 저희가 주파수도 다 맞춰서 그렇게 드릴 예정인데 만약에 주파수를 못 맞추게 되면 저희가 현장에서 주파수를 안내해 드립니다. 아, 주파수도 현장에서 안내해 드린다. 지금 주파수가 뭐 나와 있진 않죠? 지금 주파수 현재는 저희가 전파관리소에 신청을 해 한 놓고 상태이고요. 아, 네. 현재로서는 저희가 104.1MHz로 방송할 수 있습니다. 104.1MHz에서 그 잠실 실내체육관 내에서 들을 수 있겠다. 뭐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네. FM 주파수기 때문에 멀리 안 가거든요. 자, 가장 궁금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경품 행사했다고요. 어떤 경품들이 준비되어 있나요? 네, 저희가 경품은 다양하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우리 60인치 UHD TV, 인연형 TV, 최신형 TV인데요. 이야. 이 TV를 60인치를 드릴 예정이고, 네. 그리고 김치냉장고도 여러 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각장애인이 필요한 확대 독서기, 책마루, 센스리더, 그 외 여러 전자제품들을 저희가 구비해 놓고 있는데요. 약 400여 명에게 경품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400여 분에게 경품을 드리니까 잠실 실내체육관이 한 12,000명 정도 들어간다고 치면 경쟁률이 좀 낮습니다, 여러분. 로또보다 낮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찾아가셔가지고 경품도 받아가시면 되겠네요. 네, 모든 행사가 마무리된 뒤에 별도의 그럼요. 네, 모든 행사가 마무리된 뒤에 뉴 HD TV를 받으시는 행운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자, 이렇게 개회식 계획도 나왔고요. 자, 선수단 소식이 좀 궁금하네요. 그럼 네네. 엔트리가 마감됐다는 얘기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대회가 불과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리고 경기 일정을 저희가 감안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엔트리를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총 참가국이 60개국이고요. 그리고 1,640여 명의 이 우리 대회에 참가하겠다고 신청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일정 현재 모두 다 나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 자세한 경기 일정이나 이런 것들은 홈페이지에서 또 확인할 수 있겠죠? 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네. 저희가 또 다음 시간에 경기 일정도 같이 네.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정말 재밌는 소식들이 많을 것 같아요. 개폐회식 소식, 그리고 경기 일정 소식, 또 중계방송 소식도 알려주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히딩크 재단과 MOU 체결을 좀 했다라는 소식이 있네요. 네네. 어떤 소식입니까? 네. 저희가 히딩크 전 국가대표 축구 감독이시죠? 네. 그동안 우리나라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잖아요. 네. 포항, 광주, 목포, 충주 등 전국 12개 도시에 꿈의 구장, 드림필드를 만들어서 시각장애인 축구 발전에 큰 공헌을 하신 그런 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직위원회는 히딩크 재단의 명예위원장 출애를 제안을 하게 된 겁니다. 아, 네. 그래서 오는 5월 7일 오후 2시에 이름센터에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MOU를 체결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우리 2015 서울세계시각장애인 경기대회 명예위원장으로 추대하게 됩니다. 예, 또 5월 7일에 히딩크 감독을 만날 수 있겠군요. 네네. 자, 그래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울시각장애인 경기대회 소식 알아봤습니다. 개회식 관람 신청이 5월 4일까지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그냥 경품들, 어마무시한 경품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각장애인을 위한 사업과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우리들의 길라잡이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2015 서울세계시각장애인 경기대회 조직위원회 김대근 문화홍보부장이었습니다. 보자! 열정으로! 뛰자! 희망으로! 어둠을 넘어선 빛나는 도전 2015
서울 세계시각장애인 경기대회 5월 10일부터 17일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펼쳐집니다. 시각장애인 선수들의 희망찬 질주 2015 서울 세계시각장애인 경기대회. 여러분은 지금 KTV 포피 채널 인터넷 라디오 내 손을 잡아요 청취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전국 지역의 복지관, 연합회 그리고 시각장애인 관련 행사와 프로그램 소식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시각장애인 아카데미 소식을 들어봅니다. 한국시각장애인 아카데미에서 나눔 한마당이라는 행사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어떤 행사인지 한국시각장애인 아카데미 정창선 회장과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나눔 한마당이라는 행사가 어떤 행사인지 먼저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건 이제 저희가 해마다 하는 행사인데요. 그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개발국 시각장애인들에게 보장구를 좀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하나는 이제 저희 단체가 비영리 민간 단체다 보니까 운영기금 마련을 위한 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개발국에 보장구를 주고 그리고 운영비 마련을 네. 위한 행사라고. 예. 네. 작년 같은 경우 이제 그 키르기스탄에 있는 시각장애인들에게 신지팡이를 보급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기서 나온 수익금으로다가. 네. 예. 그럼 올해는 어떤 보장구를 지급할 계획인가요? 올해도 일단 신지팡이는 무조건 할 거고요. 그 이외에 지금 이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좀 더 여유가 되면은. 네. 그 음성시계를 되게들 많이 선호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예, 손목시계를. 그래서 가능하면 그걸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좀 수익금이 어느 정도 남느냐에 따라서 그냥 결정될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럼 몇 개국에 이게 전달하게 되는 거죠? 작년에는 키르기스탄밖에 못했어요. 그 타자키스탄이라고 네. 거기서도 많이 해달라 그랬는데 좀 네. 못해줘서 되게 마음이 아팠고요. 네. 그래서 올해는 그쪽도 좀 생각해보고 사실 또 북한에 있는 시각장애인들도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더 많은 국가에 더 좋은 거를 지급해드리려면 많은 돈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럼 이런 행사를 계획하게 된 이유가 있으실까요? 예, 이런 행사를 하게 된 건 이제 그 키르기스탄에 있는 한 분하고 이게 연락을 하면서 네. 그쪽 시각장애인들이 이렇게 이제 지팡이 같은 경우도 없어서 상당히 보행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직접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던 차에 저희가 또 우리 아카데미는 이제 그 시각장애인들 중에 지식인들 단체인데 저희가 뭔가 가지고 있는 걸 좀 나눠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였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지식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또 이렇게 이럴 때 같이 좀 힘을 합쳐서 네. 물질적으로도 좀 한번 나눠보자 그런 생각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네, 참 뜻깊은 행사인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이 행사에 참여하면 되나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시각장애인들 신지팡이라든가 음성 손목시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기부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은 해주시면 좋고요. 아니면 이런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후원금을 후원 계좌로 입금해 주신 방법도 있고 아니면 이제 저희가 그 행사 당일날 오셔서 현장에서 또 차도 드시고 티켓도 좀 팔아주시고 그러는 방법도 있고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기부는 택배 같은 걸로 보내면 되는 건가요? 네네네. 택배로 저희 사무실로 보내시면 됩니다. 예. 예. 그러면 이 행사는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예, 지금 5월 23일 토요일입니다. 이날 오후 1시에서 저녁 9시까지 있을 예정이고요. 강남의 하상장애인 복지관이라고 저희가 이제 이게 왜냐면 조금이라도 수익금을 더 남기려고 하다 보니까 네. 일반 카페를 빌리면 대관료가 너무 비싸서 네. 복지관의 강당을 좀 빌렸습니다. 그래서 하상장애인 복지관 지하 1층 강당에서 그날 할 예정이고요. 분당선 4번 출구나 그다음에
3호선 대청역 7번 출구로 나오시면은 쉽게 오실 수 있습니다. 여기 가서 차도 마시고 그리고 또 네, 뭐 어떤 오셔서 거를 네. 오셔서 뭐 저기 티켓을 구입해 주셔서 이제 거기서 같이 차도 나누시면서 네. 또 아니면 뭐 물품을 기증하실 게 있으면 그날 오셔서 기증도 해주시고 네. 예 그리고 뭐 이렇게 간단한 뭐 좀 소개도 좀 들으실 수 있고 이제 저희가 그동안 어떤 일을 했는지 또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예, 그런 시간도 함께 갖게 되겠습니다. 아, 네. 그 티켓을 사면 어디에 쓰는 거죠? 이 티켓을 이제 사면은 그 티켓을 거기서 차 드실 때 쓰시고요. 아,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수익금은 저희가 이제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행사에 쓰고 있습니다. 아, 네. 이 나눔 한마당 외에도 또 의미 있는 행사를 많이 계획 중에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아직 기간이 예. 많이 남았는데 9월에 네네. 무슨 의미 있는 행사를 하나 계획 중이시라고 했는데 살짝 이렇게 언급해 주실 수 있나요? 아, 예. 저희가 뭐 하는 일은 되게 그 좋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은 많이 있는데 일단 9월 19일 날 현재 지금 예정되어 있거든요. 토요일인데요. 네. 이건 쉽게 말하면 그 장애인들, 시각장애인들 중에서 이제 그 장애를 극복하고 자기 영역에서 이제 당당하게 살아가는 어떤 그런 삶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상금도 많이 이제 지급이 되고요. 네. 그래서 청중들 앞에 나와서 미리 발표하는 시간인데 미리 이제 원고를 해서 원고에 채택되신 분들이 한 11분이 나오셔서 그날 발표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청중들이 참석하셔서 들으면서 또 자기 어떤 그 삶의 용기도 얻고 희망도 갖게 되는 그러한 그 행사입니다. 뭐 이외에도 저희가 네. 박사학위 논문 발표회라든가 시각장애인들 중에서 박사학위 취득하신 분들 네. 그 가을에 있고 또 뭐 7월에는 전국의 그 시각장애인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3박 4일 동안 그 시각장애인 글쓰기 교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전문 시인이나 소설가들이 와서 3박 4일 내내 우리 중고등학생들에게 이제 미래를 대비해서 지도하는 것도 있고 저희가 또 뭐 매달 그 아카데미 토크 콘서트라고 그런 네. 어떤 또 행사도 있고 많은 걸 하고 있습니다. 네, 아카데미라서 그런지 말도 많이 하고 글도 많이 쓰고 이런 학술적인 대회가 많네요. 네네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9월에 열리는 행사 이름이 어떻게 되죠? 그거는 정윤욱 복지재단과 함께하는 희망 토크고요. 네. 이게 정윤욱 복지재단에서 이제 후원을 받아가지고 네. 저희가 그 장애 쉽게 말하면 장애 극복 수기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 발표 대회. 네. 그러면 이런 나눔 한마당 외에 뭐 희망 토크라든지 이런 행사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디로 문의하면 될까요? 예, 저희 사무실 네. 서울이고요. 02-843-4400번으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화로 문의 주시면 되겠군요. 네네. 예,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이 나눔 네, 한마당이 감사합니다. 5월 23일이죠? 네네네. 네, 함께해서 기부도 하고 지인들과 차 한잔 하시면서 좋은 계절을 즐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네. 한국시각장애인 아카데미의 정창선 회장이었습니다.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 아니면 방송에 참여해보고 싶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다. 모두 좋습니다. www.facebook.com/kbickTV로 메시지 주시거나 진행자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에 참여하신 청취자분께는 문화상품권을 선물로 드리니까요.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KTV 홈페이지 ktv.go.kr/radio나 모바일 앱 팟빵으로 접속을 하면 실시간으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팟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4월 29일 수요일 우리들의 길라잡이 함께했습니다. 다음은 시각장애인들이 보고 싶은 영상 콘텐츠를 해설해주는 코너 영상 해설 시간입니다. 네, 매주 수요일은 영상 여행을 따라보는 시간이죠. 카메듀서의 영상미학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 카메듀서의 영상미학 시간 지금까지는 말이죠. 네. 통영에도 가보고 뭐 네. 전주 뭐 여러 지역 많이 다녀왔잖아요. 먹골 시장. 네. 오래된 이발소. 네, 최근에 오래된 이발소도 다녀왔습니다. 그쪽도 경북 지역이었고요. 그렇죠. 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었는데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그죠? 네, 오늘은 또 독특한 내용인데요. 그래요? 거리에서 마임 공연을 하는 마이미스트에 대한 얘기입니다. 행동으로 웃음을 주는 마임. 그거 네, 맞죠? 그렇죠. 네. 영상 해설이 정말 필요한 시각장애인들은 참 거리가 먼 그런 장르가 되겠네요. 마임. 네. 그러니까 우선 도입 영상부터 볼까요? 네. 뭐죠? 그러니까 마임을 하면 사실 말은 안 하고 그냥 그죠. 동작만 취하는데 이분은 우와 뭐 이런 것만 하시는데 알 수 없는 말만 좀 연발하고 있죠, 이분이. 예, 그만의 언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자 어떤 영상인가요? 네. 네, 이 마임을 하는 젊은 남자가 화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걸어오는데요. 그냥 걸어오는 게 아니고 오른팔에 무거운 캐리어를 들고 들어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힘겹게 한 걸음 한 걸음 떼면서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막 쉬는 소리도 우 그러고요. 네. 네, 그렇게 나죠. 네. 이 남자는 그 귀여운 동그란 모자를 쓰고 있고요. 네. 빨간색 체크 무늬가 들어간 재킷을 입었습니다. 그렇군요. 표정도 살아있겠다. 네. 이게 무거운 거 들고 있으면 말이죠. 죽을 맛. 네, 지금 죽을 맛이고요. 네. 이렇게 인상을 찡그리고 화면 오른쪽 방향으로 걸어오는데 그 뒤로 주제 자막이 따라와요. 찰리가 선물하는 이라는 글자인데요. 여기서 찰리는 영국의 영화 감독이자 희극 배우로 유명한 찰리 채플린을 말하는 거예요. 네, 최고의 코미디언이죠. 네, 그는 모던 타임즈 같은 무성 영화에서 시대를 풍자하는 코믹한 행동으로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았었죠. 네, 그래. 마임하면 이게 찰리 채플린 정말 최고의 인기를 얻었고 고전이라고 할 수 있죠. 마임의 또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 그래서 이 남자는 찰리라는 이름으로 마임 공연을 그렇군요. 합니다. 네. 그런데 아직 주제 자막이 다 나오지 않았죠? 네. 찰리가 선물하는 그 다음 글자가 아직 다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어허. 마임을 하는 남자가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휴 하면서 안돼 숨을 몰아쉬어요. 네. 그리고 나서 싱긋 웃는데요. 근데 화면 왼쪽 방향을 보고 자막이 다 나오지 않았다는 거 알아차리고 하면서 빨리 너 이리 나와 하는 손짓을 해요. 왜 그래요? 이렇게 늦장이야. 근데 그런데도 자막이 나오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끙 하면서 이렇게 자막을 끌어당기는 듯한 행동을 취합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나머지 자막과 함께 찰리 채플린의 실루엣이 등장합니다. 아, 그렇군요. 마임 내용으로 라임을 맞췄대요. 네, 주제 그렇게 볼 수도 자막이 있겠어요. 찰리가 선물하는 찰나의 행복이거든요. 아하, 네. 네. 라임으로 맞춘 네. 그런 자막이군요. 네. 그래서 남자는 이마에 땀을 닦으면서 안도의 숨을 한 번 더 쉬고 이히 하고 웃으면서 도인 영상은 끝이 납니다. 네, 그래요. 다음 영상이 바로 궁금해지는군요. 공연의 모토가 터치거든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터치. 공연을 보면 그래서 사람들과 처음에 악수를 하고 눈을 맞추고 그러니까 체온을 나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분은 참 마임을 네. 소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렇게 어린 아이들 웃음소리도 들리고요. 네. 그 어린 아이들 대상으로 공연을 좀 하시는 모양인데 어떤 영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오키 씨가 알려주셨죠, 그죠? 네, 지금 이 공연이 한창 중인 곳은 일산에 있는 킨텍스예요. 아, 네. 남자가 기대에 찬 얼굴로 입구로 들어서는데요. 아까 도입 영상에서 남자가 힘들게 들고 왔던 캐리어 있잖아요. 네. 그 캐리어를 끌고 들어옵니다. 이 캐리어 안에 남자가 공연에 쓰는 각종 물건들이 다 들어있어요. 네. 그러니까 공연할 때마다 꼭 들고 들어와야 되는 아주 중요한 가방이죠. 그러네요. 네. 마술 가방 같은 건가 봐요. 네, 그런 거죠. 그래요. 이제 공연이 시작됐는데요. 아이들의 표정이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입을 살짝 해 벌리고 눈을 떼지 않고 보고 있어요. 네. 집중 표정이죠. 그러게. 네, 남자는 손에 작은 고무공을 들고 있는데요. 네. 입에도 똑같은 고무공을 물고 있어요. 오. 그런데 입에 문 고무공이 서서히 크기가 커지면서 부풀어요. 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캐리어 가방을 뒤지면서 또 다른 공연거리를 찾습니다. 네. 기다란 끈을 꺼냈는데요. 남자가 끈의 양끝을 양손으로 잡고 있는데 한 손을 놓았어요. 그러면 보통은 끈이 떨어져야 되죠. 그렇죠. 근데도 끈이 아래로 축 처지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신기해서 우와 하고 감탄사를 외치고요. 이번에는 커다란 풍선을 부는 척 흉내를 내요. 진짜 풍선이 있는 건 아니고. 그런데도 상상만으로도 이 풍선이 터질까봐 한 아이는 귀를 꼭 막고 있어요. 되게 순수하죠? 신기하기도 하고 순수하기도 하고. 네. 이제 아이들과 함께 공연하기 위해서 함께 하고 싶은 아이들이 있다면 손을 들라고 했더니 몇몇 애들이 적극적으로 손을 들어요. 그래서 한 남자아이가 앞으로 나왔는데요. 남자는 아이와 함께 꾸벅 인사를 하는데 아이는 고개만 살짝 까딱해요. 그러니까 더 공손하게 하라는 의미에서 아이의 머리를 아래로 내리고 배를 밀어 넣어요. 그래서 아이가 그제서야 허리를 굽혀서 공손하게 인사를 합니다. 네네. 아이의 아빠는 이 장면을 동영상으로 웃으면서 찍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에게 기다란 풍선을 쥐어줘요. 아이는 그 풍선을 들고 화살인 것처럼 시비를 당깁니다. 어허. 되게 잘해요. 천연덕스럽게. 연기자 해도 되겠네. 이제 남자가 공을 가지고 마술을 부리는데요. 공이 떨어지지 않고 손바닥에 딱 붙어 있어요. 네. 손을 쫙 폈는데도 공을 잡지도 않았는데 딱 붙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기해하는데 그 마이미스트 옆에 있던 꼬마가 긴 빠지게 외칩니다. 네. 손에 꼈어. 그러니까 남자가 너 그거 왜 말해라는 듯이 야 이렇게 호통치고 아이는 이렇게 도망가요. 그래요. 자, 마술 부릴 때는 알아채더라도 가만히 있어야 돼요, 사실. 그래야지 재밌는 공연을 다른 아이들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마술을 감상하려면 무조건 정면에서 옆이나 뒤에 있으면 좀 보이거든요. 그래요. 네,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선보인 후에 공연은 끝이 났어요. 네. 남자는 같이 공연에 참여하고 즐거워해준 아이들에게 하나하나 악수를 청하는데요. 그 와중에도 아이가 먹고 있는 아이스크림을 뺏어 먹으면서 웃음 포인트를 놓치지 않습니다. 네, 그래요. 마지막까지 방심하면 안 된다. 막 이런 교훈을 또 알려주는. 네, 한 입 먹고 줘요. 울면 안 되니까 얘가. 그런데 이렇게 마임 공연을 하는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아이디어 회의를 하나 봐요. 어허. 다음 영상에서 그 장면이 나옵니다. 띠에로 하면 되게 우리나라는 좀 많이 천대시하거든요. 예나 지금. 그래도 아이들에게 좀 그런 좋아하는 모습들 보면 또 저는 그런 데서 힘을 얻으니까 그게 또 즐거우니까. 아이돌 스킬도 있고. 모르겠다는 단점이고요. 여기 안에부터 할 거예요. 여기 안에부터 해서 순차적으로 여기 안에 하고 그다음에 그 시인들이 그 언어를 그러니까 아니 사물을 다르게 보고 다르게 해석해서 그 쓰잖아요. 근데 마술은 각자 어차피 하잖아. 각자. 야 이쪽 이번에 현재 공연하러 왔다. 창작 수업에 이렇게 좀 그거를 해봐서 아이디어 공유가 좀 있으면 좋겠어. 와! 잠깐만. 긴장한다. 손 떨린다. 에이 여기 있었는데 뭐야? 그래야지. 와. 사실 그냥 그 기운을 느끼고. 좀 위에
그래요. 이렇게 마임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네. 이렇게 회의도 하고 또 서로 아이디어도 공유하고 뭐 이러면서 좀 나누면 굉장히 훌륭한 공연을 또 만들 수 있고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드네요. 네, 보통 회의 분위기랑은 좀 다르게 느껴지죠. 웃음소리도 들리고 하니까. 그러니까 말이죠. 네, 이 아이디어 회의를 가기 전에 남자는 먼저 연습실에서 혼자 연습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러다가 또 씩씩하게 어디론가 가는데요. 이번에 간 곳은 마임 공연에 필요한 소품들을 파는 가게예요. 네. 여기에는 동화책도 있고 하트 모양으로 된 스펀지도 있고 장미꽃도 있고 뭐 이렇게 이것저것 종류를 가리지 않고 다 있어요. 만물상 같이. 네. 이 가게에서 필요한 것들을 보고 나면 이제 마임 공연을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로 갑니다. 서초구에 있는 마술사 사무실인데요. 남녀를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와 있어요. 회의를 하면서 나온 얘기들을 공책에 그림으로 그리기도 하고 여기서 한 사람이 카드 마술을 선보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막 웃으면서 와 감탄합니다. 이렇게 회의도 하고 미리 연습도 하고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이 회의 분위기 참 회의스럽지 않고 좋네요. 네. 또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는데요. 왼쪽에 앉은 남자의 손에 든 작은 공을 오른쪽에 앉은 남자가 가져갔는데 네. 손을 펴니까 공이 그새 사라졌어요. 어허. 공을 가져갔는데 공을 뺏긴 왼쪽에 있던 남자가 어디 갔지? 하다가 에이 이거 왜 이래 하는 얼굴로 오른쪽에 앉은 남자의 옷 속에서 공을 찾았어요. 그 야. 손에 있던 공이 그새 옷에 들어가 있는 거죠. 순식간에 손을 탁 바꾸면 어떻게 되나? 참 모르겠어요. 저도 영상을 보는데도 영상을 정면에서 보니까 옆에서 안 보니까 그 카메라 웍도 옆을 안 비춰줄 거 아니야. 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저도 모르겠어요.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왼쪽에 앉은 남자 옆에 또 다른 남자가 있었어요. 그 남자가 공을 갑자기 뺏어가더니 그 공을 손바닥으로 가렸다가 다시 보이니까 공이 사라지고 연필이 나타납니다. 이것도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영상을 봤는데 네. 공이 사라지고 갑자기 연필이 돼요. 그리고는 태연하게 그 연필로 공책에 뭔가를 막 써요. 네. 그 모습에 옆 사람이 막 웃겨 죽겠다는 듯이 웃음을 터뜨리고요. 아, 웃기죠. 네. 순식간에 뭔가 일어난 일이기도 하고 그런데. 대체 어떻게 된 건지. 그러니까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이런 특징이 있잖아요. 마술을 보면 저게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러니까 그 외국 사람들은 그렇다며요. 네. 와 신기하다 이러고 만다고 저도 이제 한국 사람인가 봐요. 네. 뭐, 어떻게 된 거지? 뭐 이런 의심부터 하게 되는. 의심부터 하는 그런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회의를 즐겁게 마쳤고요. 그래요. 회의 시간 참 즐거웠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지막 영상은 다시 남자가 공연을 펼치는 모습이에요. 네. 영상 볼게요. 삶이라는 긴 시간을 놓고 보면 누군가를 만나면 한 점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점이 되는 한 순간에 저희 공연을 통해서 행복할 수 있다면 정말 즐거운 웃음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번에 남자는 청계 광장에서 야외 공연을 하는데요. 이 지나가는 사람 아무한테나 악수를 막 청해요. 사람들이 의아해하면서도 악수를 하긴 하는데 이 남자는 뭔데 나한테 갑자기 악수를 청하지? 이런 얼굴로 쳐다보면서 웃으면서 지나가요. 사실 그 우리나라는 그런 거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 인사하면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인사를 할까? 근데 미국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처음 봐도 굿모닝. 네, 뭐 하이 뭐 네. 이렇게 표정도 살아 있고. 네, 밝고 이런데 참 우린 참 딱딱해. 그러고 보면 뭐 그냥 문화 차이겠죠. 네, 그래요. 이런 마임 공연을 이렇게 표정이 풀어지니까. 네네. 그리고 남자가
하고 기침을 하니까 네. 입에서 사탕이 짠 나오거든요. 그 사탕을 지나가는 여자애한테 줍니다. 와 신기하다. 네, 입에서 나온 사탕을 먹는 거죠. 아 신기하다. 순철 씨는 순수하지 않나요? 와 신기하다. 저도 이제 마술을 순수하게 그냥 지켜드리려고. 와 신기하다. 네. 다음은요. 네, 또 한 아주머니가 청계천에서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는데요. 네. 이 남자가 그 아주머니의 동작을 바로 옆에 딱 달라붙어서 똑같이 따라하거든요. 근데 아주머니는 웬 모르는 남자가 옆에서 그러고 있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좀 긴장한 표정만 짓고 그냥 사진 찍기에만 열중을 해요. 그냥 좀 이상한 사람 같으니까 모르는 척 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남자는 유쾌하고 씩씩하게 캐리어를 끌면서 청계천을 따라서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또 맞은편에 오는 남자아이가 있으니까 갑자기 다리를 걸어요. 남자아이가 멈칫하고 서서 남자의 다리를 뚫어져라 쳐다봐요. 이 남자가 갑자기 왜 이 다리를 이렇게 내밀었을까? 이 남자를 한번 쓱 올려다보더니 웃으면서 다시 지나갑니다. 네. 그냥 장난친 거구나 하고 네. 느낀 거죠. 네. 이제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고 음악을 틀어서 마임 공연을 시작합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어느새 모여서 즐겁게 공연을 보고 있는데요. 또 여기서도 시민의 참여를 유도해요. 2명의 남자를 앞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풍선으로 만든 칼을 쥐어주고 둘이 막 싸우게 하는데요. 한 남자가 칼싸움을 하다가 갑자기 그 칼로 마임하는 남자의 배를 쿡 찔러요. 그러니까 하면서 뭐 어이없다는 듯이 쳐다보고요. 너 갑자기 나를 왜 찌르냐 이러면서 칼로 찌른 남자가 미안하다는 듯이 웃어요. 네. 그냥 이렇게 돌발적으로 하는 그렇죠. 거예요. 네. 짠 건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 마임 공연은 항상 똑같지 않고 새로운 게 되는 거죠. 재밌겠죠. 그리고 되게 재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생방송을 하는 우리처럼 네. 뭔가 돌발 상황이 오면 딱 대처를 하듯이 네. 그분도 아마 그런 연습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순발력도 뛰어내야 되고 그러니까 말이죠. 다양한 경험도 진짜 많이 해야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웃긴다.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네. 네. 이제 이 마이미스트가 걸어가는 모습을 뒤에서 카메라로 촬영한 장면이 나오면서 마지막 자막이 나옵니다. 네. 지나고 나면 결국 다 웃어넘길 수 있는 것들. 좋은 말이죠? 좋은 말로 또 자막이 또 그렇게 들어왔군요. 지나고 나면 다 웃어넘길 수 있는 그러니까 것들입니다. 말이에요. 네. 지금 뭐 힘든 일 있으세요? 아니에요. 자, 그리고 나서 실시간 해설을 들어봐야죠. 네. 네, 그럴까요? 네. 자막이 나타납니다. 찰리가 선물하는. 무거운 캐리어를 들고 들어온 남자가 아직 다 못 따라온 자막을 발견합니다. 나머지 자막을 끌어당깁니다. 찰나의 행복. 경기도 일산 킨텍스. 캐리어를 끌고 들어오는 남자는 마이미스트 김기민 또는 찰리입니다.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지켜보는 아이들. 화수분 같은 찰리의 여행 가방을 뒤적입니다. 낯선보다 설렘이 큰 여행 같은 공연. 공연의 모토가 터치거든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터치. 공연을 보면 그래서 사람들과 처음에 악수를 하고 눈을 맞추고 그러니까 체온을 나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즉흥적이라 더 재미있고 격식 없어 더 편안한 찰리의 교감하는 거리 공연. 그는 홀로 연습실에서 공연 연습을 합니다. 떼로 하면 되게 우리나라는 좀 많이 천대시하거든요. 예나 지금. 그래도 아이들이나 이렇게 좀 그런 좋아하는 모습들 보면 또 저는 그런 데서 힘을 얻으니까 그게 또 즐거우니까. 마임을 위한 소품을 사러 가게를 찾습니다. 나의 작은 공연을 만나는 순간
오래됐다는 단점이고요. 모두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기 안에부터 할 거예요. 여기 안에부터 해서 순차적으로 여기 안에 하고 그다음에 서초구의 마술사 사무실. 언어를 그러니까 사물을 다르게 보고 다르게 해석해서 그 쓰잖아요. 마술사들과의 아이디어 회의. 각자 공책에 그림을 그려가기도 하면서 창작 수업에 이렇게 좀 더러 진지하고 아이디어 공유가 좀 있으면 좋겠어. 때로는 창의적이고 잠깐만. 대부분은 왁자지껄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냅니다. 에이 여기 있어. 뭐야? 그림 그려야지. 와우. 사실 그냥 그 기운을 느끼고 종로구의 청계광장. 시대와 세대를 초월한 찰리 채플린의 웃음 코드. 청계천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장난을 겁니다.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고 공연을 펼칩니다. 유쾌한 소통이 즐겁고 잃어버린 동심을 만날 수 있어서 오늘도 행복한 마이미스트 찰리. 삶이라는 긴 시간을 놓고 보면 누군가를 만나면 한 점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점이 되는 한 순간에 저희 공연을 통해서 행복할 수 있다면, 정말 즐거운 웃음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나고 나면 결국 다 웃어넘길 수 있는 것들. 네, 참 재밌었습니다. 이 마임처럼 우리도 참 유쾌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들게 되네요. 네, 다음 주에도 더 재미있는 영상미학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네. 여러분은 지금 KTV4P 채널 내 손을 잡아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홍옥희 씨의 흥미진진한 해설로 영상여행을 다녀왔고요. 다음은 정보톡톡 시간입니다. 정보톡톡 시간에는 매일 다른 주제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옥씨, 오늘은 어떤 정보가 준비되어 있나요? 네, 수요일 정보톡톡은 문화 정보를 모아서 알려드립니다. 아하. 영화나 공연이나 전시, 각종 문화에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릴 거예요. 자, 지쳐가는 수요일에 힘이 되는 정보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오늘 문화정보톡톡 시작을 해보죠. 네, 순철 씨, 오늘은 4월의 마지막 주 수요일입니다. 매달 그래요. 마지막 주 수요일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신가요? 아, 당연히 알죠. 문화가 있는 날 아닙니까? 아, 진짜 알고 있었던 거 맞아요? 그럼요. 네. 문화가 있는 날 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문화가 있는 날에는 그럼 어떤 혜택이 있는지도 알고 계세요? 뭐 여러 가지 혜택이 있겠죠. 뭐 날로 이제 정해졌으니까. 근데 이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그럼 오늘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 문화가 있는 날에 관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봐요. 아, 그래요.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죠. 네, 이 문화가 있는 날에는 참 혜택이 많습니다. 아, 그래요? 먼저 전국의 주요 영화관에서는 6시부터 8시까지 관람료를 할인해 줍니다. 거의 5,000원까지 할인을 해준다고 해요. 오, 네. 그래요. 영화가 되게 비싸거든요. 그쵸, 여러 요즘. 가지 뭐 사 먹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5,000원까지 할인된다. 그럼 이때 영화를 봐야 되겠네. 네, 놓쳐서는 안 돼요. 그리고 순철 씨가 좋아하는 스포츠, 그리고 특히 오. 야구. 오호. 이 스포츠 관람료도 50%나 할인이 이야, 되고요. 좋은 그리고 찬스다. 야. 각종 전시나 공연장이나 박물관은 관람료가 아예 무료인 것도 있고 야, 할인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이 마지막 주 수요일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리고 경복궁이나 창덕궁, 그리고
창덕궁 등 4대궁 그리고 종묘 이런 문화재 입장료는 아예 무료가 된다고 해요. 네. 특히 4월 마지막 주 수요일은 오늘이거든요. 네. 오늘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야, 빨리 이제 좀 약속 잡으셔야겠어. 네. 이제. 네. 오늘은 문화가 있는 날 시행 이후 최대로 1,800여 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1,800여 개. 야,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혜택들이 기다리고 있군요. 네, 어떤 혜택들이 있냐면요. 음. 먼저 전국 도서관과 서점 그리고 궁궐 등에서 인문학 프로그램이 열립니다. 전국 330개소 이상의 도서관에서 야간 연장 개방을 하고요. 그리고 작가와의 대화, 인문학 강좌 등 특별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수원, 인천, 울산 등 지역 도서관에서는 북 콘서트도 열린다고 하네요. 네. 또 궁궐에서도 인문학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요. 경복궁에서는 왕가의 산책, 그리고 창덕궁의 규장각에서는 궁궐 속 인문학 순회 강좌를 열고 있습니다. 네. 저는 공연 정보가 궁금해요. 저는 음악 듣는 거 되게 좋아하니까. 재밌는 공연 없나요? 달려라 피아노라는 공연이 있습니다. 네. 달려라 피아노는 주민들이 기부한 오래되고 낡은 피아노를 예술가들이 예술 작품으로 재탄생시키고 이를 활용해서 거리 전시 및 연주회를 여는 사업이에요. 재밌겠네요. 네, 오늘 오후에 한다고 합니다. 어. 강남역 5번 출구에서 이한철 밴드가 첫 공연을 하고요. 연주회 후에는 강남대로와 금천구청에서 피아노 전시가 5일간 진행되는데요. 이 전시가 그냥 전시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이 피아노를 연주할 수 있다고 해요. 아, 오키 씨 한번 가서 쳐봐요. 피아노 칠 줄 안다면서요. 젓가락 행진 것 같은 거. 네. 네. 그리고 또 다른 기획 공연들도 알려드릴게요. 네. 집콘이라는 토크 콘서트인데요. 네. 순철 씨 드라마 미생 아시죠? 예. 장그래. 왜 그래? 그 미생을 연출한 김원석 PD가 오늘 토크 콘서트를 하는데요. 네. 이 토크 콘서트에서는 현장에서 함께 즐길 수도 있고 오후 8시에 모바일과 웹에서 시청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시각장애인들도 현장에 가지 않고 콘서트를 볼 수 있다니, 야,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오늘 즐길 수 있는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 계속 소개해 주시죠. 네, 엄청 많아요. 오. 뮤지컬 레미제라블, 아하. 그리고 연극 리어왕과 허영만전, 그리고 전시, 밀레 모더니즘의 탄생전 등 인기 공연과 전시들을 저렴하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네. 또 오늘 대학로에서는 연극을 8,000원 이하로 볼 수 있습니다. 이야, 너무 많은 프로그램 그리고 혜택이 있어서 뭘 해야 될지 고민이 좀 됩니다. 네, 이 많은 것들을요 홈페이지에서 잘 정리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홈페이지 주소는요 www.culture.go.kr/wday 혹은 한글로 문화가 있는 날 치시고 .kr 해서 들어가시면 다양한 정보들을 한꺼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4월 문화가 있는 행사 정보들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권수철의 내 손을 잡아요. 홍옥희 씨하고 같이 진행하고 있어요. 네. 자, 4월 29일 내 손을 잡아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홍옥희, 권순철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